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코코 성형외과를 항상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20여 년 이상 고정역에서 여러분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 있는 코코 성형외과 전문의 조배정 원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코에 관한 건데 기직늑연골, 가슴늑연골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늑연골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콧대를 사용하느냐, 코끝, 그러니까 비중격 연골을 연장해서 코끝 쪽에 사용하느냐, 이걸 좀 구별을 꼭 해야 합니다. 항시 그걸 혼용해서 콧대 아닌가? 코끝 아닌가? 이런데 여러분들 측면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콧대인가 보다, 아니 코 전체인가 보다. 그런데 의사들 기준에서 항시 수술을 머릿속으로 코끝 성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그 다음에 콧 돌리고 이렇게 개념에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코 성형, 코끝, 콧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는 항시 그 말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점은 일반적인 사람과 소통이 부족한 저희들 이 측면에서는 저희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서 기직늑연골은 콧대에다 사용할 수 없어요. 이걸 콧대에 사용하는 순간 부서지고 이게 조각조각 나거든요. 그 다음에 길 자체도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콧대는 부서지기 때문에 못 넣는다. 조각하다가 나중에 부서집니다. 가운데 간혹가다 크랙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콧대에 넣었을 때는 흡수가 대부분 일어납니다. 특히 그 부위는 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콧대 이야기는 조금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코끝 쪽 이야기를 할게요. 코끝 쪽을 한다는 뜻은 이제 우리가 연골 있으면 비중격 연골을 연장술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늘리는 게 아니고요. 이걸 비중격 연장하는 것을 덧대서 늘리는 건데 거기에 쓰이는 재료가 뭔지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가슴늑연골 중에서 기증 아니면 자가. 물론 이제 비중격골도 있고 귀연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슴 두 개의 연골의 흡수율이나 또 비슷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직늑연골 사용하면 흡수된다. 맞습니다. 흡수가 일어나는데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수술했던 분이 다시 조금 만족도가 떨어져서 다시 하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올리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부는 흡수돼서 아예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괜찮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CT에서도 기직늑연골이 석회화돼서 아주 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직늑연골이 흡수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뼈가 생겨요. 그래서 흡수가 안 일어나고 뼈화돼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점은 기직늑연골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뼈화돼서 잘 이렇게 버티고 있다. 꼭 기직늑연골만 뼈화되는 게 아니에요. 자가늑연골도 사실 약간 석회화가 일어납니다. 원래도 석회화가 있었고 신기하게도 좀 그런 성질이 좀 있답니다. 그래서 흡수율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이제 자가늑연골은 흡수율이 제 생각에는 코끝에서 거의 0%에 가깝고 기증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특히나 장력, 되돌아가려고 하는 피부나 점막에 힘이 센 곳에다가 적용을 했을 때는 약간의 흡수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염증성이 많은 조직에서는 그것도 흡수율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고 그 다음 사용하는 부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직늑연골의 심부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겉부위를 사용할 것인지 저는 이제 과거에는 잘 이런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랬었는데 심부는 잘 흡수가 일어나고 이유는 푸석푸석해요. 조건은 자기 귀연골, 비중연골 상태가 안 좋거나 없거나 재수술하거나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잖아. 어떤 연골을 빌려야 하잖아. 코끝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기직늑연골을 사용하는 겁니다. 즉 없어서 원래 비중연골이 있어야 한대요. 또 없어서 너무 약해서 비중연골 너무 약해요. 떼면 안 되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해서 떼면 안 돼요. 귀연골 이미 다 사용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어서 이렇게 그런 경우에 이제 가슴늑연골을 사용하는데 이거 파는 것을 살 것인지 기증된 걸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걸 사용할 것인지 가능하면 물론 자기 걸 사용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흉이 조금 남는 것을 조금 꺼림칙하게 생각하시는 경우 저는 이제 가능하면 이걸 조금 이제 사용하라고 하는 이유가 한계를 잃고 흉 그 다음에 나머지 흡수 안 되는 안전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직늑연골과 이제 자가늑연골
조금 차이는 좀 아시겠죠? 자가늑연골 캅이 아주 딱딱해요. 우리 플라스틱 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콧구 쪽에다가 이렇게 사용하고 연골 자기 건 묶고 그 위에 기증늑연골은 콧구 쪽에는 약간 흡수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기증늑연골 콧구 쪽에 좀 흡수율이 있는 것 같아서 위에다 가능하면 귀여운 걸 쓰고요. 자기 걸 썼을 때는 자기 걸 연골을 가지고 이렇게 이용하는데 자기 거 연골 너무 솔리드 단단하고 너무 이렇게 커브가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약간 이렇게 커브를 만들긴 조작을 해야 하는데 이게 만약 안 되면 이렇게 이쪽으로 코끝이 아니면 이렇게 돼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조금 코끝에 썼을 때 좀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편이랍니다. 자, 이상 콧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콧대는 기증늑연골 못 쓴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이상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코코 성형외과 조비정 원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